404년 백제에게 빌부터 짜증나게 구는 외놈들을 때려잡기 위해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일으켜 수군을 이끌고 본토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놈들을 때려잡은 기록은 일본 서기에만 기록된 상태라 명확하게 정벌했다는 근거는 없는 상태인데다 일본 서기 자체가 객관적 기록보다 신화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고구려가 왜를 정벌하기 위해 큐슈 지방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본대가 신라를 구하러 남하한 사이 후연의 모용성은 모용희를 선봉장 삼아 요동에 있는 신성과 남소성을 공격해 후연의 영토로 편입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에 고구려는 신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 이곳을 방어하는 것을 잠시 미루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양평에서 반란이 일어나 후연의 진출을 막아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모용성이 사망하고 모용희가 즉위하였으며 후연이 어지러운 틈을 타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돌려 신성과 남소성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곧바로 평주 숙군성을 공격해 일거에 들이닥치니 평주자사 모용귀는 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평주도 고구려에게 점령당했는데 2년 뒤 재차 후연을 공격, 지금의 베이징 개현까지 쳐들어가 그곳을 약탈하기에 이릅니다. 405년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위해 모용희는 직접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실패하였고 이듬해 406년 목저성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고구려군의 저항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07년 어지러워진 후연은 내전이 일어나 풍발이 반란을 일으켰고 모용희를 살해하고 모용춘을 추대하였으며 후연은 북연으로 재건국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대대로 고구려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와는 적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데 광개토 대왕도 북연으로 사신을 보내 두 나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410년 동북방에 위치한 부여가 고구려의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광개토 대왕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가 부여를 공격하니 기세에 눌린 부여도 광개토 대왕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10년 동안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를 상대하고 신라를 구원하였으며 다시 북상하여 서북방의 후연과 동북방의 부여까지 공격할 만큼 재위 내내 동분서주하며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를 보면 광개토 대왕의 업적과 그의 사상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고구려는 고구려만이 가진 천하 안에서 주변국들은 고구려가 반드시 통일해야 할 매개체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늘신의 후손이라 하여 백제, 신라, 부여 등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고구려 천하의 일부라고 보았으나 거란, 선비, 숙신, 외의 경우에는 이민족으로 취급해 고구려가 정벌해야만 하는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이자 한민족과 동일한 민족임을 당당히 광개토 대왕릉비에 밝히고 있다는 점이며 스스로가 하늘신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고구려 건국 신화를 비석에 새겨 넣었습니다. 412년 역사의 흐름은 광개토 대왕도 거스를 수 없었는지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거련이 광개토 대왕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0대 국왕 장수왕이 됩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자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우고 그곳의 모든 업적들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문은 중국 지린성 퉁커우 지방에 있는데 고구려 왕실의 기원과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문은 한중일 세 나라에게 있어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연구하려 하지만 중국 영토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유독 연구를 위해 개방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며 청나라가 만주에서 발원하였기 때문에 더욱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역사 왜곡을 통해 스스로들이 대륙에 진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임나 일본 부서를 주구장창 밀고 있는데 그 근거로 광개토 대왕릉비에 적힌 일부를 왜곡하여 연구 결과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삼국을 통일하는 나라는 고구려가 되었을 것이고 실제 삼국이 통일되었던 676년보다 약 200년을 앞당겨 통일을 완성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등극하자마자 대외 정벌을 다니며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것을 보여준 군주였기 때문에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다 못해 경외감이 들 정도로 최고의 정복 군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광개토 대왕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이 더 감동적이고 굉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그걸 뒷받침해줄 경제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었으나 광개토 대왕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전쟁의 신이자 고구려의 수호신으로서 전설이 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